안녕하세요. 잡초분석입니다. 오늘은 부의 양극화, 이거에 관련해서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하는데요. 우리 저번 연도 말쯤 해가지고 서울에 여러 아파트나 사람들이 이거 집도 못 사고 거래량도 줄고 가격도 떨어지고 정말 애도 먹고 발을 동동 구르는 그런 상황에 처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요. 그런 와중에 몇몇 지역은 이상하리만큼 거래가 활발하게 이루어졌고 가격도 오르기도 했고 기현상을 보였단 말입니다. 이거에 대한 이유가 무엇인지 같이 한번 알아보고 이 메인 주제 외적으로 여러 가지 세상 돌아가는 뉴스들 전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뉴스입니다. 요즘 어떻게 보면 가장 핫한 인물이죠. 윤석열 대통령에 관련된 이야기인데요. 뉴스에 역대 대통령들은 영장 집행을 따랐다 이런 뉴스가 나왔어요. 이게 뭐냐면 공수처에서 법원에서 발행한 체포 영장을 가지고 갔는데도 그냥 아주 개운하게 문 안 열어줘 버리고 문 강제로 열고 들어갔더니 막 손에 손을 잡고 못 들어오게 막고 사상 초유의 일이 벌어졌다 이겁니다. 헌법을 수호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인물이 헌법을 아주 개나 줘버리고 발로 뻥 걷어찬 그런 일이 일어난 건데요. 뭐 이제 어떻게 될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 향후 행보나 정치권의 일정 중에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관전 포인트가 있습니다. 뭐냐? 영상을 보고 계신 오늘이죠. 월요일 1월 6일 월요일 공수처가 아마 다시 체포를 하러 들어갈 가능성이 큽니다. 왜냐? 체포 영장이 밤 12시까지거든요. 오늘 밤 12시 넘어가면 영장이 이제 없어지는 거예요. 무용지물이 돼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체포영장을 가지고 재집행을 할 것인가, 재집행을 하러 들어가면 잡아서 나올 것인가, 이게 첫 번째 관전 포인트가 될 것 같고, 두 번째로 국회에 쌍특검법이 있습니다. 김건희 특검법하고 내란 특검법 두 가지 특검법을 쌍특검법이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하는데요. 자, 이게 국회에서 통과가 돼서 대통령 권한대행한테 올라갔죠. 최상목 대행한테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이제 최대행이 이거는 X 거부권을 행사해버렸어요. 그래서 다시 국회로 넘어온 상황이고 국회에서 이제 다시 표결에 들어가게 되죠. 여기서 과연 표결이 이루어질 것인가? 아니면 언제 표결을 할 것인가? 이런 것들이 조금 우리가 지켜봐야 될 포인트예요. 여당 국민의힘은 이탈표를 지금 단속하려고 아주 애를 먹고 있죠. 이게 특히 김건희 특검법 같은 경우가 매번 진행을 하면 할수록 이탈표가 계속 늘어나고 있어요. 8표가 이탈을 하게 되면은 김건희 특검법은 실시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내란 특검법 같은 경우에도 이거를 시행을 하기 앞서서 눈치 게임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공수처가 체포를 하는 여러 가지 타이밍에 맞춰서 내란 특검법이 다시 표결에 이루어지고 통과가 되고 막 그래야 되는데 지금 공수처가 어떻게 보면은 빌빌거리고 있단 말이에요. 제대로 못 들어가고. 그런데 요즘 뉴스를 보니까 그럴 만도 합니다. 뭐 총까지 쏠 각오로 지금 경호처에서 맡고 있으니까 이것도 정말 쉽지 않을 것 같은데 어찌됐건 향후 일정들이 어떻게 흘러갈지 관전 포인트가 지금 정치권은 가득 차 있습니다. 이런 걸 보면은 피가 거꾸로 솟죠. 아니, 당연한 것들이 당연하지 않은 세상이 돼버렸습니다. 법 앞에 만인은 평등하다며요. 평등은 뭔 개 같은 평등 같은 소리를 하고 있습니까? 누군가에게는 법은 적용되지 않더라. 누구는 뇌물을 받고 변화별 짓을 다 해도 처벌받지 않더라. 이러다 보니까 잠깐 구독 좋아요 잊으신 거 아니겠죠? 우리나라가 주목할 만한 10대 분쟁지에 들어갔습니다. 와, 이거 뭐 주목할 만한 뭐 10대 기업에 들어간 것도 아니고 국가에 들어간 것도 아니고 분쟁지에 들어갔어요. 이 분쟁지에 들어간 나라가 어디 어디가 있냐? 시리아. 뭐 독재 정권 무너졌으나 안정되려면 과제가 많고 수단. 전 세계에서 가장 파괴적인 내전으로 식량 부족 여러 가지 문제가 있대요.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그 다음에 뭐 우크라이나, 예, 전쟁하고 있는 뭐 이런 나라들 이런 곳하고 거의 동급 취급을 당하고 있는 게 지금 한반도입니다. 진짜 진짜 어이가 없어요. 윤석열 대통령의 셀프 쿠데타 시도 후 불안한 미래를 맞을 것 이런 이유로 지금 10대 분쟁지에 우리 한반도가 들어가 있습니다. 국제 위기 그룹이란 곳에서 이러한 자료를 내놨는데
아주 씁쓸하죠. 하루빨리 좀 정치권 일이 잘 마무리가 되고 우리가 다시 달릴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뉴스로는 요즘 주변을 둘러보시면 아마 많이들 있을 겁니다. 독감. 독감이 지금 엄청나게 유행 중이래요. 그리고 이번 독감 아주 세다고 합니다. 응급실에 거의 실려가가지고 수액 맞으면서 진짜로 너무 고생할 정도로 매우 독감이 세다고 하는데요. 저번 주에 1000명당 73.9명이 감염이 됐다고 해요. 이 수치는 2016년 이후 최대 수치라고 합니다. 저만 하더라도 저희 친척 중에 그 다음에 직장 동료 중에 뭐 여러 가지 주변 지인들 중에 지금 독감 걸린 사람이 아주 많더라고요. 독감 이 정도로 심각하니까 다들 마스크도 좀 쓰시고 손 소독도 좀 하시고 각자 개인 보건에 조금 신경을 기울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의 메인 이야기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2025년 올해죠. 올해에는 세금 폭탄을 맞는다. 무슨 세금 폭탄이냐? 서울 초고가 주택들 증여를 하게 되면 아주 세금 폭탄을 두드러 맞게 된다. 아니, 원래 비싼 아파트를 증여하면은 거기에 맞춰서 세금이 나오지 않나? 이게 갑자기 무슨 말이지? 하고 내용을 조금 들여다봤어요. 그랬더니 아, 거래량의 진실이 딱 드러나더라고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초고가 아파트, 소위 말해서 강남 3구, 강남 서초 송파, 강남 3구에서 작년 말, 뭐 10, 11, 12월 달 이쯤 해가지고 거래량이 막 폭발적으로 증가를 했어요. 갑자기 다른 곳들은 막 바닥으로 꼬라박고 있는데 여기만 증가를 하니까 왜 그런가 하고 지금 들여다 본 거예요. 그랬더니 감정평가 대상이 확대가 된대요. 올해 2025년도부터 낮은 시세의 초고가 아파트. 그러니까 이게 두 개가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초고가 아파트면은 아주 시세가 비싸야 되는데 비싼 시세의 아파트가 아주 낮은 가격에 거래가 되는 이러한 주거용 부동산 등이 여기에 해당이 됩니다. 이게 이유는 간단하죠. 증여예요. 내 자식이 됐건 내 가족한테 증여를 하려고 하니까 아파트 가격을 낮게 떨어뜨려서 지금 거래를 해버리는 거거든요. 이런 것들을 전부 다 틀어 막아버리겠다. 감정평가 대상으로 다 넣어버리겠다 이거예요. 2025년도부터 시세보다 5억 원이 낮거나 차액 비율이 10% 이상일 때 감정평가 대상이 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그 전에 빠르게 증여를 하려고 거래량이 급증을 했던 거거든요. 부촌에서 이러한 현상은 아주 두드러지게 나타났고 부촌이 바로 강남 3구였다. 그런데 이게요. 이 타이밍이 작년 말이면요. 진짜로 여러 가지 그 부동산 관련한 대출도 막히고 그다음에 우리 막 전세 관련해서 문제들도 막 터져 나오고 서민들은 난리도 아니었단 말이에요. 이사도 가야 되는데 은행은 돈을 안 빌려줘. 전세 연장도 안 돼. 와, 진짜로 한숨만 쉬면서 자고 있는 애기 얼굴 보면서 막 눈물 흘리고 그랬던 시기에 이 사람들은 이렇게 증여를 하니라고 바쁜 시간을 보냈다 이건데 결국은 무엇이냐? 부의 양극화가 아주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다는 굉장히 강한 증거입니다, 이게. 그래서 부의 양극화에 대해서 조금 더 조사를 해봤더니 아니나 다를까 해당 관련된 뉴스가 다시 나왔더라고요. 소득 양극화가 아주 심각하다고 합니다. 상위, 하위 10% 격차가 사상 첫 2억 원을 돌파를 했다. 이런 뉴스가 나왔는데, 아니, 이게 그러면 어떤 이야기지? 하고 보니까 10분이 소득 상위 10%의 소득을 봤어요. 그랬더니 23년보다 24년에 1,304만 원이 늘어나서 2억 1,051만 원의 연평균 소득을 보였습니다. 10분위 소득이 2억 원을 돌파를 한 거는 통계 작성 이래 처음입니다. 통계는 2017년부터 작성이 됐는데 처음으로 연평균 소득이 2억을 돌파를 해버린 게 상위 10%의 소득이고요. 그러면 1분위 하위 10%의 소득을 봤어요. 저는 이거 뉴스 보면서 혹시 잘못 입력했나 이런 생각이 들을 정도였는데 연평균 소득이요 65만 원 늘어나서 1,019만 원이라고 합니다. 차이가 진짜 어마어마하죠. 상위 10%의 자산 16억 2,895만 원이라고 합니다. 하위 10%의 자산은 1억 2,803만 원이고요.
15억 원 차이가 나는 거예요. 지금 소득만 보더라도요. 2억 원 정도 차이가 나요. 예. 그런데 자산을 보게 되면 15억이 차이가 납니다. 차이가 심해도 너무 심해요. 그러면 대한민국 전체에 돈, 즉 부가 있다고 했을 때 과연 누가 얼마만큼 가지고 있냐? 해당 내용도 봤어요. 그랬더니 상위 1%가요. 대한민국 전체 부의 25.4%를 가지고 있습니다. 와, 진짜 대단해요. 4분의 1을 상위 1%가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상위 10%, 우리 10분위 사람들이 되겠죠? 와, 58.5%, 거의 60%를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상위 1%가 이 안에 들어가겠죠. 엄청납니다. 그러면 하위 50%를 봤어요. 그랬더니 세상에 5.6%밖에 안 됩니다. 하위 10%가 아닙니다. 하위 50%를 봤더니 5.6%밖에 우리나라의 부를 가지고 있지 않더라. 부의 양극화가 정말 매년 심해지고 있고 굉장히 심각할 정도로 차이가 나버리게 됐더라 이거예요. 제가 표로 조금 더 보시기 편하게 봤어요. 이렇게 만들어 봤는데 자산 있지 않습니까? 100이 우리나라 전체의 자산이라고 할게요. 보니까 지금 파란색이 상위 10%입니다. 상위 10%가 거의 60%를 다 가져갔어요. 자, 그러면 나머지 90%의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중에서 11%부터 50%, 즉 40%의 사람이 35.9%의 자산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나머지 절반의 사람들이 5.6%의 자산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이거 좀 문제가 심각해 보이죠? 대한민국 절반이 거의 94% 정도의 자산을 다 가져가고 있는 겁니다. 이게 이상적인 그래프를 보게 되면 조금 이런 그래프일 거예요. 이렇게 마른 목골. 그래서 상위의 부가 뭐 숫자는 적지만 많이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우리가 중산층이라고 하는 그 수많은 사람들이 탄탄하게 대한민국 부의 많은 부분을 골고루 나누어 가지고 있는 이런 게 좀 이상적일 건데, 지금 대한민국 부의 양극화는 매우 심각하다. 심각해도 심각해도 너무 심각하다. 이러다 보니까요. 설 선물도 뭐 양극화가 나온다 이런 뉴스가 지금 나왔단 말이에요. 20만 원 이상 프리미엄 선물을 막 사는 사람들이 있는 반면에 5만 원 미만의 가성비 상품을 지금 찾는 사람도 많고, 여기서 20만 원이라고는 썼지만요. 제가 아시는 분 중에 돈이 좀 많은 분이 있어요. 이분이 명절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조금 소중한 사람들한테는 선물이 20만 원 단위로 가는 게 아니고 몇 백 단위의 선물을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그거 아십니까? 과일 이렇게 조금 멋있게 좀 많이 담겨 있는 이게 100만 원이 넘는 것들이 있더라고요. 저는 뭐 그럴 깜냥이 못 돼서 맛도 못 봤고 만져보지도 못했지만 구경은 해봤네요. 이 정도로 지금 설 선물만 하더라도 양극화가 나왔고, 이렇게 양극화가 심해지다 보니까요. 웃긴 일이 벌어졌어요. 뭐냐? 샤넬 매장에서 할인을 좀 했답니다. 예, 할인을 했더니 오픈런이 발생을 하고요. 역대급 인파가 오고요. 명품 수요 불이 안 꺼졌다는 얘기가 나오고요. 지금 난리예요, 난리. 매장이 미어 터져버렸다고 합니다. 이게 왜 이런 현상이 벌어지냐면요. 소득이 상위 10%에 다 몰려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요, 대다수의 사람들은 요 안쪽에 있을 겁니다. 예. 솔직히 얘기해서 상위 뭐 10% 여기 못 들잖아요, 대부분이. 그런데 그 사람들이 소비하는 패턴은 상위 10%처럼 소비를 하기를 원한다 이거예요. 보여지는 모습이 상위 10% 같았으면 한다. 그러다 보니까 이러한 모습들이 나오는 거고, 부의 양극화가 심해지면 심해질수록 이러한 현상은 굉장히 강해질 겁니다. 옷을 입어도 짝퉁 명품만 찾아서 입게 될 것이고, 보여지는 게 누구보다 중요한 삶이 돼버리는 그런 세상이 오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부의 양극화가 굉장히 심각하고 정상적이지 않은 사회의 모습을 보이게 된다. 그래서 무서운 거다. 예, 이런 얘기를 좀 하고 싶고,
여기서 한술 더 뜨는 일이 벌어졌어요. 뭐냐? 강아지가 엘리베이터에 오줌을 쌌대요. 그런데 아니 당연히 그러면은 아니 견주가 치워야죠. 걔 주인이 그걸 치워야 되는데 이거 경비원이 치워야 되는 거 아니냐. 내가 매달 15만 원이라는 뭐 관리비를 납부를 하는데 야 이거 네가 치워야 돼. 이거 내가 치워야 되겠냐. 이렇게 말을 한다는 거예요. 이 말도 안 되는 이 사고방식의 근간에는 뭐가 있냐면은 이런 식의 나는 대한민국 상위 10%야. 이런 생각이 껴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진짜 나는 10%는 아니거든. 그러니까 머릿속에서 그들의 모습을 상상해서 그려내게 되고 이상한 가치관을 가지게 되니까 이따위 아주 개 같은 그런 모습이 나오게 되더라. 예. 그래서 정리를 쭉 해보자면 대통령 덕분에 세계 10대 분쟁지에 들어갔고 부의 양극화로 인해서 중산층이 무너져버린 속빈 강정 같은 나라가 되어버렸고 보여지는 모습만 상위 10%가 돼버린 대한민국이 되어버렸습니다. 이런 모습들이요. 자본주의 사회에서 시대의 흐름인 걸까? 아니면 뭔 망조가 보이는 걸까? 시간이 지나면 알 수 있겠습니다마는 우리가 또 누굽니까? 대한민국 한국 사람들 아닙니까? 우리는 좋은 방향으로 잘 극복해 나갈 거라 믿어 의심치 않으면서 오늘 뉴스 마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야기 유익하고 재밌었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아래 보이는 메일 주소로 여러분 일상에 많은 이야기 제보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잘 준비해서 다음 시간에 찾아뵙기로 하고요. 모두 독감 조심하세요. 개인 위생 신경 쓰시고 저는 또 인사드리겠습니다. 이상 잡초근성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